오늘도 이슈 토크에서는 4월 2일 치러지는 부산광역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들을 차례로 모시고 진행한 특집 대담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그 대담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번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시사하는 바를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우선 이번에 치러지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 대해서 배경을 간략히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저는 2022년에 저희들이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 이제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하정 교육감이 좀 여러 가지 선거운동에 사전 선거운동도 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공직선거법상 이제 그 책을 또 자신이 낸 책을 이제 5권을 기부를 한 그런 면들, 뭐 그런 것들이 좀 몇 가지 이제 혐의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이제 합격 판결을 받아서 네. 벌금이 7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현직에서 그냥 면직이 되는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재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선거가 있습니다. 네. 뭐 지자체장, 국회의원, 그리고 기초의원 선거가 있는데 네. 교육감 선거는 또 그 띠고 있는 성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교육감 선거, 근데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지방선거, 단체장 선거나 지방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정당이 공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당 공천을 받으면 이제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정당을 대표하니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공약이나 생각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죠. 네. 현재 교육감 선거는 이제 아무래도 정치로부터 교육은 조금 더 중립적인 그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정당 공천을 아예 배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당 공천이 없으니까 결국은 교육에 관한 생각이나 정책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되게 어떤 정책이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받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런 차이 외에는 근데 교육감 선거도 전체적인 선거 관리 측면에서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네. 아주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육 정책에 대한 내용이 사실 좀 강조가 돼야 네네. 하는데 언제부턴지 교육감 앞에 보수 진보라는 수식어도 붙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이거를 저희가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그 후보자들이 추구하는 교육에 대한 가치 혹은 방향으로 봐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권자들도 많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조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근데 정치적 프레임으로 좀 활용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유권자들 스스로도 저분이 보수야 진보야 이렇게 가려서 하는 측면들도 있고 또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교육감 후보자들 스스로도 그런 어떤 보수 진보의 프레임을 스스로가 가져가면서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좀 더 선명한 정보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서로 어울리다 보니까 저는 정치적 프레임이 씌워졌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치적 프레임이 자연스럽게 씌워질 수밖에 없는 또 본질적인 이유는 보수 성향이냐 진보 성향이냐에 따라서 교육감이 펼치는 정책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뭐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은 대체적으로 학생 임금보다는 조금 교권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무상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반대하는 입장들이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반대하는 입장이 진보 교육감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실제로 보수 성향이냐 진보 성향이냐에 따라서 교육감이 펼치는 교육 정책의 차이가 상당한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예. 그렇다면 사실 그 추가적인 상황으로 탄핵 전국 상황 속에서 부산시 교육감도 이 선거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뭐 어떻게든 정치화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있다. 그건 뭐냐면 보수 교육감이냐 진보부 교육감이냐라고 하는 어떤 라벨을 다는 이유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그런 라벨 없이 저분이 그 교육감 후보가 갖고 있는 정책이 어떻게 갈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파헤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나는 보수 성향이요 아니면 나는 보수 성향이요라고 하는 라벨을 달므로써 유권자들이 자신에 대해 교육 정책에 대한 판단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돼버리면 사실 거의 정당 공천에 가까운 방식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원래 교육 정책을 좀 중립화하려고 했던 그 본래의 취지가 좀 무색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죠.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프레임이 씌워지는 이 부분은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거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유권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또 그 후보자로 나서는 후보의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좀 디테일한 교육 정책 중심으로 조금 승부를 거는 그런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한 거다. 네. 그래서 이건 저는 운용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용 기각 결정이 나진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이 교육감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탄핵이 되느냐 혹은 기각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큰 저는 파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탄핵이 인용이 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심판 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네. 저는 전체적으로 진보 유권자들이 많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진보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대신 이제 인용이 만약에 기각이 되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보수의 어떤 결집들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보수 후보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판세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즉 후보들이 어떻게 합종 연행하느냐가 탄핵 인용 기각 혹은 어떤 시기에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사실 이 부산시 유권자들도 교육감 선거니까 당연히 교육 정책 대결로 가야 하는데 네.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이 엮여 있어서 판단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이 투표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계실까요? 예, 저는 대개 투표율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봅니다. 특히 네. 이제 투표율이 영향이 가는 이유는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인용되면 진보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대거 투표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럼 아무래도 진보 성향의 이 교육감 후보자에게 더 유리한 결과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만약에 탄핵 인용이 탄핵이 기각된다면은 당연히 보수 유권자들이 뭔가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 뭔가를 해보겠다고 대통령을 새롭게 뽑아보겠다는 의지가 강해지겠죠. 그러면 네. 그런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이 투표 과정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교육감 선거도 덩달아서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이 좀 더 많은 표를 득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선거까지 20여일이 남았습니다. 네. 사실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유권자들이 정말 이 교육감, 교육 정책만을 보고 올바른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염두해 둬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저는 예컨대 이 교육감 후보가 정치적으로 보수냐 진보냐 이 문제를 따질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교육 정책의 큰 프레임 자체가 다릅니다. 그죠? 아까 전에 학생 인권 중심이냐 아니면 교권 중심이냐 이런 부분들도 다르고 무상교육을 조금 좀 더 강조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큰 차이가 있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는 저는 적어도 이 교육감 선거는 부산광역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단위가 아닌 지역적인 단위에서 이루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교육 정책을 누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겼느냐. 그리고 그런 교육 정책들이 공약으로서 그냥 빌공짜 공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채워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저는 조금 더 꼼꼼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유권자분들 중에서 보면 나는 이미 애들 다 키웠고 더 이상 교육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근데 70대 넘어가신 유권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교육은 정말 백년지 대계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0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 국가 전체의 미래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선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혹시 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정말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민주주의를 좀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좀 더 규범적으로 접근해서 좀 더 교육 정책을 잘 만들 교육감 후보가 누구냐를 선택하는 그런 현명한 어떤 유권자로서의 자세가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후보들의 인물 면면 그리고 정치적 성향도 중요하지만 부산시 교육을 이끌 수장이라는 점에서 가장 강조돼야 할 것은 교육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약이 반드시 우선돼야 하는데 주목할 만한 교육 정책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많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요즘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지만 기초학력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학력을 강화하려고 이제 교육 정책에 포인트를 두다 보면 아무래도 학생들에 대해서 강한 어떤 수업 드라이브가 걸릴 거고, 그럼 학생들의 인권의 차원에서는 조금 인권이 제약될 수 있는 측면들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초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경쟁을 부추겨야 되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수 진영의 후보자들은 그 경쟁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평가하고 평가 속에서 학생들이 경쟁력을 키우게 하자라고 하는 입장으로 갈 테고, 진보 성향의 아마 교육감은 그런 것들도 필요는 하지만
그걸 지나치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면 학생들이 근데 쉴 틈이 없어야 되고 학생들의 인권에 제약이 가해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학력만이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전인 교육에 좀 더 시간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쟁점이 좀 형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기초 교육 역량 강화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큰 쟁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국과 관련돼서는 고교 학점제 이걸 어떻게 좀 시행을 해 나갈 거냐. 그래서 새로운 교육 과정을 도입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 고교 학점제를 좀 더 강하게 밀고 갈 거냐 말 거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특히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혁신학교 같은 새로운 학교의 모델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사실 김석준 전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만약에 후보가 되고 또 앞으로 만약에 당선되게 된다면 혁신학교를 조금 더 시즌2 같은 것들로 가져가면서 굉장히 크게 드라이버를 걸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 학교와 관련된 이런 전반적인 교육 정책들도 상당히 저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네. 그다음 또 한 가지 지금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나 뉴미디어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빅데이터나 AI를 통해 가지고 교육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최근에 논란이 됐듯이 AI 같은 교과서를 정말 교육과정에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투입할 거냐. 네. 이 문제를 갖고 사실은 보수와 진보 간에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진보 교육감 측에서는 아마도 AI나 이런 교과서 같은 것들이 디지털 교과서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는 하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자라고 하면서 조금 속도 조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보수 네. 교육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나 이런 데서 디지털 교과서를 굉장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위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라고 아마 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분야에서도 저는 교육 정책에 굉장히 큰 차이가 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그다음에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 부분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도 학생 인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또 좀 시간이 지났지만은 교권 보호 차원에서도 교사의 죽음이 있었고 안타까운 죽음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교권이냐 학생 인권이냐를 두고 굉장히 첨예한 저는 교육 정책의 대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권자분들은 후보들이 각각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런 전체적인 교육 정책에 관련한 내용은 전국적인 좀 이슈와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고 저는 부산의 이슈와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부산의 교육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산은 동서간의 교육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동서간의 교육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건가에 대한 교육 정책을 갖고 좀 저는 논쟁이 벌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부산이 또 다른 도시에 비해서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커버할 건지. 그리고 또 부산은 지금 그대 도시 중에서도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가 대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가? 이런 것들이 저는 교육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좀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 의제라기보다도 정치적 어떻게 보면 상황이겠죠. 저는 네. 탄핵에 인용이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네. 전체적으로 교육감 선거의 방향이 굉장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탄핵이 어떤 시점에 일어나느냐. 탄핵이 빨리 되어서 교육감 선거가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와 함께 가느냐 아니면 교육감 선거의 별도의 선거로 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진보 후보와 보수 후보 차이에 큰 어떤 영향의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조심스럽게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보수 진보 후보가 어떻게 단일화를 각각 이뤄내느냐. 그래서 만약에 한 진영이 단일화되고 다른 진영이 나누어서 간다면 당연히 단일화를 이룬 진영이 훨씬 유리한 선거 결과를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의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선거의 어떤 이슈로 떠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다음에 저는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도 예컨대 최근 요즘 나타나고 있는 어떤 무상 교육의 문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기초학력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교권 보호와 아니면 학생의 인권 보호냐라고 하는 이 굉장히 논쟁적인 한 세네 가지 이슈를 갖고 굉장히 크게 그 이슈의 찬반에 관해서 유권자들의 어떤 선택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 이제 유권자죠. 유권자들이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좀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이번 선거를 이제 재선거이기 때문에 부산의 유권자들이 이 재선거 뭐 해봤자 1년 2개월 정도 되는 기간이다라고, 짧은 기간에 누가 되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재선거에서 당선되시는 분은 거의 뭐 저는 80% 내지 90% 정도 다음 2026년의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으로 재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선거는 1년 2개월짜리 교육감 선거가 아니고, 네. 제가 볼 때는 5년 2개월짜리 굉장히 장기적인 교육감 선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누구를 뽑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권자 입장에서도 부산 교육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진짜 심각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네. 정말 옥석을 잘 가려내는 그런 현명한 판단을 좀 해주십사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보수냐 진보냐라고 하는 정치적인 프레임을 따지기보다는 좀 더 교육 정책의 디테일, 그리고 정말 지금 저출산 초고령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부산 교육에 필요한 적임자가 누구냐, 네. 정말 능력 있는 적임자가 누구냐, 이걸 찾아나가는 그런 어떤 스마트한 유권자로서의 태도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교수님 말씀대로 부산 유권자들이 이 부산 교육에 맞는 적임자를 꼭 찾아서 소중한 한 표를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 교육의 1년여를 책임질 수장을 뽑는 재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임 기간과는 별개로 부산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적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부산시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